안녕하세요. 그양기 노광길입니다. 드디어 소속과의 여름방학 스터디가 힘차게 개강을 했습니다. 오늘 개강한 과목은 우수 논문반인데요. 저는 이 시간에 우수 논문반의 슬기로운 논문 읽기라는 발제를 통해서 2020년 여름방학 전공 우수 논문 완독 프로젝트의 성공을 힘차게 기원하고 그 성공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요, 우수 논문반의 입금인 저 향기랑 그리고 우리 황혜진 선생님이 함께 준비했음을 밝힙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 네, 여름방학에 전공 우수 논문 12편을 모두 읽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름방학 동안 전공 우수 논문 12편을 모두 읽는다. 그런데 이 논문들이 다 학위 논문들이라서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훌쩍 넘습니다. 또 어떤 건 200페이지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쌓인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왕에 읽는 거 슬기롭게 논문 한번 읽어보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그 현지의 역사와 그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좀 알면 훨씬 여행이 재밌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지식이 더 쌓이게 되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기왕에 시간을 내서 논문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무언가 얻는 게 많을 수 있도록 슬기롭게 논문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얻는 게 많은 걸 떠나가지고 이걸 완독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해요. 근데 기왕 읽는 거 읽으면서 라고 지금 제가 썼는데요. 1번, 논문을 구조화 분석하는 힘을 기른다. 예, 논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논문은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잖아요. 그걸 구조화해서 분석하는 그런 힘을 이번 12편을 읽으면서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글 잘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걸 이제 잘 읽히는 글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그 잘 읽히는 논문 문장과 표현을 익힙니다. 적어도 우리 우수 논문들은 문장 잘 읽히게 쓰여졌을 거라고 저희가 믿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위 논문을 쓰게 될 텐데 전공 학위 논문 작성 원칙에 익숙해지는 것도 우리가 이걸 읽는데 또 하나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소과의 논문 우수 논문 1반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페이지를 넘기면 2반도 마찬가지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반의 경우 이번 개강 주를 넘어서 다음 주 7월 6일 주차에는 한푸름 황혜진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일반의 경우에는 어, 박지영 남윤주 선생님이 발표를 먼저 하시게 되네요. 1주차에는 OT와 우수 논문을 슬기롭게 읽는 법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같이 우리가 나눌 거고요. 2주차에서 7주차까지 6주 동안은 일주일에 논문 2편씩 해서 총 12편의 논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주차 종강할 때에는요. 논문 비교 분석 워크샵을 가질 건데요. 주제가 유사하거나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유사하거나 아니면 연구 방법이 유사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편을 다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논문들을 한번 분류해서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제시하고 다른 선생님의 생각도 같이 나누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논문 비교 분석 워크숍을 마지막 주차에 간단히 같이 가지고자 합니다. 스터디 시간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스터디 시간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에 합니다.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발표자는 발표 자료를, 그 다음에 발표자가 아닌 분들은 그 논문 읽기 일지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논문 읽기 일지를 다음 카페에 있는 전공 원우의 카페에 그 자율동아리 소속아예라는 섹션을 만들어 뒀어요. 거기에 발표 당일 오후 5시 전에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스스로 논문을 2편씩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논문을 읽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꼬박꼬박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논문을 못 읽는 주간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빠져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못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논문은 못 읽어도 출석은 한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극을 계속 느끼면서 계속 바운더리 안에 계시는 것이 논문 12편을 완독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 논문 읽기 일지, 조금 이따가 양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건 일지용으로도 쓰지만 발표문도 그냥 이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 파워포인트로 따로 만드셔도 좋지만 그냥 여기다 작성한 걸 같이 나누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100페이지가 훌쩍 넘는 우리 학위 논문을 그냥 읽어서는 읽는 내용 파악하기 힘들죠. 아니, 읽는 것 자체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똑똑하게 슬기롭게 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논문 읽기 일지, 이 양식이 슬기로운 논문 읽기를 도와줄 것입니다. 시간 계획 말씀드리면 우리가 9시 반에 모여서 상호 인사하고 조례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논문을 15분 정도 발표를 하고, 그 논문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20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도 역시 15분 발표를 하고 토의 및 질의응답을 약 20분 가져서 두 개의 논문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종례를 하면서 오늘 수업에 있었던, 오늘 스터디에 있었던 그 느낀 점이나 건의사항, 제안사항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으로 스터디 한 주차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발표자가 준비한 발표문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의 질의응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읽기 일지를 해당 주차 거를 선생님들이 올리시게 될 텐데, 그 올리신 내용을 기반으로 같이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준비 못하신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쌓인다. 슬기로운 논문 읽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는 이 12편의 논문을 읽으면서 논문을 구조화 분석하는 힘을 기르게 될 거고, 잘 읽히는 논문의 문장과 표현이 어떤 건지를 논문을 읽으면서 익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학위 논문 작성 원칙에 익숙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자 해요. 전공 학위 논문 내용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김지영 교수님의 특강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전공에서는 장절항을 1점, 1.1점, 1.1.1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 하위에 이제 목이나 세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와 같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장절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그럼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 장절항에 대해서 이 표기를 잘 따르고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그리고 세와 목과 세목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논문은 보통 그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통상 5장, 5장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소론인데요. 소론에는 이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의 내용, 연구의 범위, 연구의 절차, 연구의 의의와 한계,
선행 연구 검토 뭐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1.1 저를 준비하면 보통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아니면 연구의 배경과 목적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1.2 같은 경우에는 연구 방법과 절차, 뭐 연구 방법과 범위 뭐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이 붙어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1.3 같은 경우에는 뭐 선행 연구 검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읽는 각 논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보통 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통 그 3개 장 중에서 첫 번째 게 제2장이죠. 제2장은 이론적 배경이 있을 거고, 일단 제3장은 이제 이 연구를 어떻게 설계를 했냐, 아니면 이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시행했냐,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노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런 내용들이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목을 붙이고 어떤 식으로 이 논리를 구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각 논문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과 3장과 4장. 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보통 5장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결론에는 많은 경우에 절을 넣지 않고 장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편의 논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만 하시겠죠. 뭐 연구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남은 과제와 전망이 아마 노출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 우수 논문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각각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학위 논문들, 우리 전공의 학위 논문들이 서론과 본론이 3개 장 정도와 결론이 1개 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이제 구조 속에서 이제 논문을 파악하는 그런 연습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김지영 교수님 논문 작성법 특강에서 가져온 거라서요. 우리 그 학교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 특강으로 올라와져 있으니까 뭐 한 번 이상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학위 논문, 제가 발음 잘 못하죠. 읽기 일지 읽기 일지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왜 하나요에 대한 대답을 드린다 그러면, 논문이 너무 길고 한 자리에서 읽기도 힘들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은 목차를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목차는 목차일 뿐이고 거기에 이제 내용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논문을 읽으면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이 템플릿에 채워가면서 논문의 구조와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템플릿에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논문을 막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논문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읽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연습을 하게 될 텐데요. 1번은 논문 제목을 쓰는 칸입니다. 논문 제목, 주제하고 부제가 있겠죠.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칸에다가 저자와 지도교수와 제출 연월까지도 같이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로. 그 다음에 키워드는 우리가 논문 제목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들을 뽑아 놓고, 그 다음에 그 논문에서 혹시 정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 논문에 정의한 정의 내용까지도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 읽다 보면 제목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목이 있지 않지만 판단하시기에 키워드 같은 내용이 있으면 그 키워드에 포함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서론에 있죠. 그걸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 주제 또는 연구 문제를 이제 찾아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주제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 문제가 3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 이 3가지를 가지고 나중에 4장에서 연구 결과가 나올 때 그 3가지에 대한 이제는 그 해답,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답을 저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답을 거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야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답의 풀이 과정, 어떤 식으로 답을 구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3장에 이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론에 있는 연구 주제나 연구 문제가 이제 3장에 있는 연구 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4장에서 그 이제 연구 결과에 대답을 주는 그런 구조를 연결해서 찾아보는 것. 얘가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4번 템플릿은 연구 문제를 쓰고 5번짜리에서는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쓰게 될 거고 다음 장에 있겠지만 6번에서는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쓰게 될 겁니다. 그걸 여기다 정리하면서 각각 연결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양식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 양식보다도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이 논문에 맞게 잘 할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논문 제목 썼고 연구 목적 있고 연구 문제를 이게 세 가지로 연구 문제를 잡았네요.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연구 방법이 첫 번째가 어, 이론적 배경 및 개념 해가지고 키워드를 뽑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 배경하고 개념들을 쓰겠다라고 이제 한 그런 어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에서 연구 문제 1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연구 문제 2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연구 문제 3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해답을 찾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템플릿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도시각하는 게 연구 문제가 있으면 그 연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이를 했다는 풀이 과정이 이제 3장에 나오는 풀이 과정을 쓸 거고 이제 4장에 나오는 그래서 얻은 결과 그러니까 3번에 있는 그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 정리는 우리 템플릿의 6번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템플릿 6번에다가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 7번에다는 논문의 의의 및 시사점 보통 결론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론에 나오는 내용과 상관없더라도 지금 이것을 읽으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의의나 시사점이 있으면 그걸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8번에는 논의 구성 구조인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목차를 볼 수 있는 거죠. 목차를 보면서 목차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저자는 어떠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 왔다는 그 과정 그게 이제 논의 구성하는 구조인데 그 구조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는 정리를 하는 거죠. 목차를 옮겨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각 장이 어떤 형식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주제를 뒷받침하고 내 주장을 또 뒷받침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서 쓰시면 되는데 처음에 잘 보이지 않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쓰시고 이게 그래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중반 이후 들어가시게 되면 또 다른 선생님 쓰신 것들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고 그럴 테니까 이 논리의 흐름이 논의 구성 구조가 이제는 이제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수 논문들이니까 이 논문이 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선생님들 관점에서 직접 찾아보는 거죠. 보통은 독창성이나 유용성 측면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이 논문이 우수한 점, 탁월한 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시는 것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정리한 것과 또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가치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은 자유노트입니다. 본 논문 관련해 가지고 뭐 메모하고 싶은 사항이나 뭐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그 스크랩 하듯이 정리하신 것도 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좀 아쉽다는 점, 뭐 그다음 질문거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저희가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위 논문 일지를 읽기 일지죠. 읽기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 나가는 방법도 좋고 아예 논문을 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디 있을지를 찾아가지고 거꾸로 찾아서 메꿔 놓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동안 논문 두 편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읽기가 굉장히 힘들고 순서대로 그게 순서대로 읽었을 때 논문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논리적인 구조 안에다가 이 논문들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이걸 구조화 작업이라고 하죠. 구조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논문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논문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말씀을 들어주셨네요. 제가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20분이 됐습니다. 모쪼록 우리 나고자 없이 논문 12편 다 읽고 우리가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데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터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만들어 가는 겁니다. 본인 역할 부족하다고 남들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의견들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면서 서로 뭐라고 얘기하죠? 집단지성 속에서 서로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향기 노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